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이 작품을 보고 만들어 본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오징어 게임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요. 겹치는 부분이 조금 있을 수는 있지만 이건 장르적 특성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주인공이 저라서 제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전 거리 공연으로 살았거든요. 근데 거리 공연이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아예 할 수 없는 직종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리고 거리 공연이 계속 이제 생활고를 많이 겪을 정도로 위협적이긴 했습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요즘 현금을 잘 안 들고 다녀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힘든 삶을 보내고 있다가 직업이 없어져 버리고 제가 인터넷 방송을 시작을 했지만, 만약에 인터넷 방송을 시작하지 않고 어둠의 길에 발을 들였다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외전 형식의 if 이야기예요. 그래서 일단은 직업이 없어지고 나서 저는 돈이 없어잖아.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설정이 몇 가지가 추가가 돼야 되는데, 저희 아버지가 지금 혈압이 높으세요. 근데 이걸 아버지가 좀 많이 아프다라고 표현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어머니를 이야기 속에서 지우면 굉장히 이제 이야기가 좀 아름다워집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병원비를 혼자 충당하고 있던 준표는 어느 순간 이제 거리 공연으로 벌던 돈이 없어지게 되고, 행사나 아니면 주변 소속사들로부터도 이제 파멸을 맞이하게 돼요. 우리도 이제 일거리가 좀 없어서 준표야 너를 써줄 수는 없겠다. 그리고 이제 완전히 혼자 남은 준표는 공원에서 소주를 한 잔 처먹다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렇게 된 게 내 잘못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노력을 안 한 것도 아니고 재능이 없었던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딱 한 가지 병 하나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까지 망가져도 되는가?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또 그 당시에 또 더 아파야지. 그래서 이제 당장 수술비를 못 내면 아버지의 목숨이 위태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이야기가 시작이 돼야 돼요. 그러다가 제가 이 돈을 빌리고 막 이렇게 어떻게 하려고 해봐도 나이대와 그리고 제 직업이 없잖아요. 여러분, 제가 뭐 어디 대회 나가서 우승을 했고 내가 마술을 얼마나 잘하고, 이게 어떻게 금전적으로 노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이걸 어떻게 입증을 하냐. 포기를 해버립니다. 아, 진짜 죽어야 되나? 이런 생각으로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 라이브 송출을 하는 방송인 하나가 뜬 거예요. 근데 내가 아는 마술사가 방송을 하고 있네.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방송이 되게 이상해. 어떤 방송이냐면 욕바지 방송이에요. 그래서 시청자들이 되게 이상한 걸 시키면 내가 알던 그 마술사 형이 되게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막 리액션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오는 금액이 막 10만원, 50만원 막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거죠. 근데 이걸 가만히 머릿속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세상에는 남을 괴롭히고 싶은 사람들이 존나 많은데 그걸 이용해보면 돈벌이가 되지 않을까?로 접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김준표가 정말 이 자존심과 눈치 때문에 하지 못했던 행동을 하는데, 제가 거리 공연을 하면서 정말 놀라웠던 점들 중 하나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부자들이 진짜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행사를 갔는데 집이 지하 2층까지 있어. 지하 2층에 연회장이 있는데 거기가 대리석이에요. 다 진짜 돌로 돼 있거든, 완전히. 거기가 되게 높은, 지금 내가 이름 얘기하면 알 정도의 대기업, 그냥 무슨 총수 같은 애 생일 파티 내가 갔을 때 얘긴데, 진짜로 말도 안 되는 부자들의 연락처를 제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징어 게임이라는 걸 기획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오징어 게임의 기획 의도는 뭐냐? 세상에서 제일 돈을 많이 버는 애들을 데려다가 사람이 사람을 해치는 게임을 만드는 거예요. 영화도 많잖아. 여러분, 그리고 대부분의 범죄나 아니면 다른 문제들은 대체로 다른 사람이 저지른 범죄를 모방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진짜 인생 막장처럼, 카이지처럼 막 인생 진짜 끝바닥까지 간 사람들을 모아서 게임을 시키면 되겠다. 그리고 그걸 이제 라이브로 송출을 하든 아니면 진짜 VIP들 대상으로 이제 그걸 틀어주면서 그 사람들한테 베팅을 받든, 와, 이거 진짜 개쩌는 소재다 라고 머릿속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 예를 들어서 뭐 장소도 일단 필요할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할 거고, 이제 이야기를 쓰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의 이름이 오징어 게임이었거든. 그래서 이제 정말 디테일한 이야기들이 다 나온 거예요. 이 게임의 참가자들은 어떻게 모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그 제가 거리 공연 때 했던 것처럼 사람들한테 모으고 신체 포기각서를 쓴 사람들 위주로 이제 돌아다니면서 두 번째 인생의 기회를 잡고 싶지 않으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게임 안에서 이제 사람들을 판단해줄 사람들은 군대 인원을 쓰면 정말 좋겠다. 왜냐면 뭘 시켜도 위에 사람이 시키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 중에 몇 명을 선출해서 관련된 인원도 이렇게 필요하고, 그리고 자금력,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문제가 서울에서 일어나면 뭐 참가자들 중 한 명이 탈출해가지고 뭔가 문제가 일어나거나 이러면 안 되니까 무인도 같은 데를 빌리거나 아니면 대관을 해서 거기에 장소를 만들면 어떨까. 그리고 여러분, 이게 저는 현실성이 아예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게, 제 인생이 완전히 정말 마지막까지 결국 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정말 완벽하게 진짜 끝을 봤을 때 한 가지 정말 인생의 마지막 찬스처럼 제가 쓸 수 있는 방법
방법으로 생각했던 게 있거든요. 저는 이제 정말 초능력 비슷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카드 한 벌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놀라게 만들 수 있어. 한 번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로. 왜냐면 그만큼 노력을 했거든.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나라 부자들도 말고 전 세계적인 부자한테 가는 거야. 빌 게이츠, 워렌 버핏, 아니면 뭐 앨런 머스크 이런 애한테 가가지고 차 하나 집 앞에서 한참을 기다려서 걔 차가 들어오면 나 마술사인데 마술 하나만 봐주라, 제발 부탁이다. 그리고 나서 걔한테 딜을 치는 거죠. 야, 진짜 미안한데 신기하면 네가 나를 어떻게 사용해도 좋으니까 나 우리 가족한테 10억만 주면 안 되냐? 저 이거는 진짜 한 번쯤 생각을 해본 적이 있거든, 내가. 그리고 여러분, 이게 운이라는 게 사람은 정말 무시할 수가 없는 게, 사람이 정말 마지막에 하는 생각들이 저는 정말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이건 오징어 게임에서 나오는 대사인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대사들 중 하나가 될 것 같아서 그냥 말씀을 드리면, 돈이 정말 많은 사람하고 돈이 진짜 없는 사람하고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사는 게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돈이 너무 많은 사람은 다 이루어져 버리니까 별로 그렇지 않고, 옛날에 지옥의 여러 가지 모습 중에 인간이 원하면 다 이루어지는 것도 지옥이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는 그렇고, 아니 돈이 없는 사람들은 사는 게 지옥이죠. 그러니까 이게 먹힐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제안서를 제가 먼저 얘기를 해보는 거죠. 어떻게 이제 제가 거리공연 때 알던 부자한테 이제 얘기를 하고, 형님 요즘 사는 건 재밌으신가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럼 재밌지. 근데 그건 무슨 일이야? 아니요, 제가 너무 재밌는 스토리를 하나 짰는데 이걸 한번 봐주실 수 있나 해서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부자 형님들 중에 한 명의 눈에 띈 거예요. 근데 이 형님이 능력이 있네. 그 게임을 꾸릴 능력이 진짜로 있는 거야. 그래서 진행이 된 거죠. 네가 이야기를 썼으니까 네가 담당해서 이제 사람을 뽑고 네가 관리를 해봐라. 시작이 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지금 여기까지만 딱 들어도 이게 오징어 게임 비기닝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든단 말이에요. 인생에는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많거든요, 정말로. 그래서 이제 오징어 게임이랑 똑같은 상황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사람들 중에서도 참가자로 데려왔을 때 재밌을 만한 사람들, 이력을 이제 쭉 읽어보고 어떻게 돈을 빌렸고 어떻게 인생이 박살났는지를 보고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인생에서 두 번째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을 보고 게임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 사람들도 처음에는 야, 사람으로 이래도 돼? 근데 문제는 이게 점점 이렇게 흘러가다 보면 정말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참가자들이 몇 명 남았을 때 서로 이제 뭐 무기 쥐어주고 싸워라, 이기는 사람한테 돈 걸고, 그렇게 하다 보면 진짜 매니아층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이 게임에 관련된 이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듣고 싶으시면 오징어 게임을 보시면 돼요. 왜냐면 이 이후의 얘기가 오징어 게임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좀 만들어봤다. 엔딩도 좀 다르기는 해요. 엔딩은 이렇게 됩니다. 어느 순간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했어요. 화장실에 오줌을 싸고 있는데 파리 한 마리가 그 변기 밑에 있다가 오줌이 묻은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파리한테 인간은 되게 무서운 존재잖아. 근데 그 파리한테 내 오줌이 묻었으니까 그 파리한테는 사람 냄새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럼 다른 파리들이 걔를 무서워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집단에서 걔를 사람들이 이제 두려워하는 거지, 인간 냄새가 나니까. 그러니까 지도 인간인 줄 아는 거예요, 이제 점점. 근데 그것처럼 내가 그 관리자로 있다 보니까 나는 그냥 거리 공연 하던 새끼일 뿐인데 이제 점차적으로 나도 미쳐가겠지. 무언가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다가 결론적으로는 선을 넘을 것 같아요, 제가. 그리고 이제 나는 존나 끔찍하게 죽겠지, 아마. 깔끔하게 죽든 어떻게 죽든. 그리고 마지막에 존나 후회하겠죠. 내가 그 참가자들을 존나 무시했던 만큼 나도 그냥 결국은 참가자랑 다를 바가 없었구나 하면서 끝나는 게 한편의 영화 시놉시스였어요. 되게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거든. 아니, 그리고 또 이게 이야기가 되게 잘 맞는 게 뭐냐면, 제가 마술사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안 하는 생각을 해야 나는 돋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에서 사실 이제 많이 이제 설명이 됐지만 게임이 신박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조금 나오거든요. 저는 신박하게 게임을 잘 짤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걸 운영을 잘하면 위에서 이제 돈을 많이 벌 거고, 그러다 보면 내가 이제 돈에 헷가닥 돌아가지고 하는 실수도 분명히 나올 거고, 한편 담으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어서 하여튼 오징어 게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 정도로 해석하면 좋겠네요.